안녕하세요. 저는 DSIV의 ATN 팀에 소속돼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정형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셀로랑 DSIV에서 같이 진행한 워크숍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셀로 프로토콜에서 소셜 커넥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셜 커넥트는 말 그대로 여러 소셜 미디어와의 연결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셀로는 블록체인이랑 모바일의 연동성 개선을 목표로 여러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 프로토콜인 건데, 그 중에 저는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해서 셀로 측에서 제공하는 여러 라이브러리랑 함께, 그리고 ATN 노드 또한 사용해서 핸드폰 번호와 온체인 어카운트를 연동하는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셀로 소셜 커넥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셀로 소셜 커넥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디스가 필수적으로 이해가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간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이걸 이해하셔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코드를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오디스에 대해서도 순서에 넣었고요. 그 후 핸드폰 번호와 지갑 주소가 연동되는 코드를 보면서 코드 리뷰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셀로의 소셜 커넥트는 약간 지갑 주소 같은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같은 오프체인 데이터 중에 약간 모바일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갖습니다. 따라서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트위터, 텔레그램, 약간 디스코드 어플과의 연동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연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갑 주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지갑 주소를 바로 검색하는 것 또한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급하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갑 주소를 보통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만 입력을 함으로써 지갑 주소를 가져와서 송금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극한에 활용을 했다 가정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블록체인상에서 빌드된 것도 모르고 이메일 주소로 그냥 가입하고 핸드폰 번호로 가입하고 그렇게 가입을 한 뒤에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까지 저는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 커넥트에서 이러한 오프체인이랑 온체인상의 데이터는 모두 이슈어를 통해서 약간 컨트랙트상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컨트랙트상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만으로는 사실 딱히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이 데이터를 누군가 조회할 수 있어야 되고, 조회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가공해서 어디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데이터를 저장한 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누구나 컨트랙트랑 ABI만 있다면 그 컨트랙트에 담겨있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컨트랙트에 접근을 할 때 특정 어드레스만 접근을 하게 만든다던가, 혹은 이 정보 자체를 비공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컨트랙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말에 그 어폐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컨트랙트가 제작이 된다면은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컨트랙트가 있고 사람이 ABI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요청해서 어떤 인재값을 넣으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컨트랙트에 정보를 저장을 했는데 get user account by phone number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 인재값으로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은 주소값이 바로 튀어나온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랑 블록체인상에 있는 계정 정보가 직접적으로 1대1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임의적으로 010-1111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정보를 쭉 넣으면은 뷰 펑션을 요청하는 데는 비용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셀로에 오디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슈어가 있어요. 일단은 이슈어는 요청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본인이 이슈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이슈어를 믿고 내 개인정보를 전달해주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이슈어가 공신력 있는 곳을 선택을 하죠. 약간 회사라던가 재단이라던가. 일단은 그래서 이슈어에 저희가 개인정보를 주고 이거를 좀 어떻게 저장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이슈어는
이슈어는 저희가 전달해준 정보에다가 자신의 정보를 넣고 서명을 해줘요. 서명을 해줘서 오디스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디스에 암호화해줘 라고 이슈어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디스는 일종의 API예요. 엔드포인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셀로 오디스 슬래시 어떤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뱉어내게 돼요. API라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네이버 같은 데를 들어가고 싶으면은 www.naver.com을 입력해서 인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디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오디스는 무작정 그냥 누구나 요청을 해도 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오디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디스 컨트랙트가 또 있어요. 오디스 컨트랙트에 일정량의 CUSD를 낸 다음에 그러면 오디스가 횟수권을 줘요. CUSD 1달러를 줬네? 그럼 넌 10번까지 요청을 하게 해줄게 해서, 만약에 이슈어가 10번의 요청을 할 수 있는 횟수권을 받게 되면은 사용자의 정보를 10번 암호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암호화 한 번 시킬 때마다 한 번씩 까이게 되는. 그래서 이 말인즉슨 누구나 이슈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나 암호화된 사용자의 정보를 컨트랙트에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건 또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디스로 암호화하는 데에도 컨트랙트 비용을 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랙트 저장을 할 때도 트랜잭션, 가스 피를 내야 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제 핸드폰 번호가 있고 지갑 주소를 이슈어한테 갖다 줘요. 이슈어는 그 정보랑 자신의 정보랑 서명을 해서 오디스에 암호화 요청을 하게 되죠. 오디스에 암호화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값을 이제 비로소 컨트랙트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망의 오디스인데요. 일단은 오디스가 좀 되게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고, 이 암호화하게 되는 과정도 보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의미로라도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따 제가 하게 될 코드 리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이 순서에 넣게 됐고요. 사실 저도 영어 공포증이 조금 있어서 이 오디스를 처음에 마주하고 나서 너무 무서웠는데요. 이게 약간 읽기도 너무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라서 뭔가 싶었는데, 이게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아이덴티파이어 서비스입니다. 뭔가를 약간 구분해주고 인증해주는 서비스인 것 같죠. ID는 저희가 평소에 생활하는데도 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decentralized, 이 단어는 저희한테 좀 많이 익숙한 단어일 수 있어요. 블록체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근데 아이덴티파이어 서비스가 약간 분산화돼 있대요. 중앙 집중화돼 있지 않고 어떻게 감지하지 못하도록. 결국엔 약간 무언가를 인증해주긴 인증해주는 건데 분산화돼 있고, 이 서비스 본인조차도 뭘 인증한지는 모르는 서비스래요. 암호화 및 인증을 담당하는 서비스인데 본인이 뭘 인증한지도 모르는 분산화된 서비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네, 먼 길 오셨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오디스는 옵체인에서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 없이 암호화된 상태를 반환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동시에 인증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뭘 인증하는지 모르니까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저장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거를 아까 이슈어가 오디스를 통해서 암호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까지도 이렇게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수의 사이너 지정이라던가 뭐 스레스홀드 횟수 제한, 순환키 설정, 이렇게 되게 복잡한 일련의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되게 보안적인 기능 중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기능은 바로 블라인딩 기술입니다. 더 복잡한 약간 일련의 과정들이 숨겨져 있겠지만은 오디스의 이슈어의 주소, 그리고 이슈어의 프라이빗 키, 이건 이슈어의 서명을 위해서 인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유저의 프라이빗 데이터까지 이렇게 오디스에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블라인딩 그리고 언블라인딩 기술이 합쳐지고, 여기에 오디스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거든요. 오디스 뭐 사이너랑 컴바이너, 약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obfuscated identifier, 이게 포함된 여러 가지 과정들에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 반환해요. 이게 뭐 플레인 텍스트라던가 패폰과 언블라인디드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이슈어의 정보와 유저 프라이빗 데이터,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암호화된 게 obfuscated identifier거든요. 이거를 컨트랙트에 넣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obfuscated identifier를 인자값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유저의 정보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컨트랙트에 직접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오디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칠 거고요. 코드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셀러 컨트랙트 킷이랑 셀러 아이덴티티 라이브러리 사용할 건데 임포트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제작한 프로덕트 알파오레스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가게 할 건데 알파오레스 엔드포인트 API가 필요하잖아요. ATN 측에서 되게 많은 프로토콜의 네트워크를 무료로 한 5만 건까지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ATN 노드에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대시보드 들어가시면은 프로젝트 생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쉐어드랑 프리로 하면 하루에 5만 건까지 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생성을 하게 되면은 셀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추가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셀로에 제가 미리 추가해둔 알파오레스, HTTPS랑 아카이브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 이 RPC를 가져와서 넣어주게 되시면 되시고요. 아까 그 이슈어의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라이빗 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의해 준 부분이 있고요. 셀로 소셜 커넥트 클래스 저희 기능 구현한 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셀로 컨트랙트 라이브러리로부터 가져온 뉴킷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안에 인자 값으로 알파오레스 RPC를 넣어주게 되면은 셀로 컨트랙트 킷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인스턴스 킷 내부에는 웹3 라이브러리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웹3 라이브러리를 굳이 임포트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 38버튼 줄을 보면은 key.web3.either.account 같은 웹3의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어의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 둘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ey.add.account를 통해서 프라이빗 키 입력을 해주고 디폴트 어카운트 키를 통해서 퍼블릭 키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하나 더 이유가 있는데 그 셀로 소셜 커넥트에서 사용될 여러 가지 컨트랙트들을 이미 이 인스턴스 내부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이슈어가 오디스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CUSD를 추가를 한다거나 혹은 오디스 페이먼트 이런 컨트랙트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 킨 내부에 그 ABI랑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key.contract.getStable 토큰을 통해서 이 컨트랙트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게 가능하고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안 했다면은 웹3를 먼저 임포트를 해줘야 될 거고 이 웹3로 웹3 인스턴스 생성을 해준 다음에 contract stable 하면은 new web3. either.contract에서 여기에 ABI 입력을 해주게 될 거고 어드레스 입력을 해주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랙트 킷 인스턴스 내부에 있는 컨트랙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어의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 둘 다 필요한데 이거를 웹3 either account get private key to account를 사용해서 생성을 해줄 건데 일단 저희는 프라이빗 키를 인자 값으로 넣어줄 거고 퍼블릭 키만 사용을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어스사이너라고 해서 저희가 오디스와 통신을 해줄 때 어떤 방식으로 원래 키를 주입을 해줄 건지 결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래 키 방식이 있고 인크립션 키 방식이 있는데 인크립션 키 방식은 그 셀로의 지갑을 생성을 해줄 때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대키를 사용해서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어드레스는 대키가 아직 생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원래 kit과 이 컨트랙트 킷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셀로의 오디스와 어떻게 통신을 할지 원래 키를 주입을 해주게 될지 연동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서비스 컨트랙트 이 부분이 그 오디스와 통신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속에는 오디스 URL이 있어요. 오디스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알파오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메인넷과 연동을 할 수 있는 URL이 다 따로 나눠져 있어서 이 오디스와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될 건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먼저 킷에 아까 말씀드린 이슈어의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해주게 되고 총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아까 오디스에 암호화 요청을 하려면은 횟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횟수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충전을 해주는 관계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등록을 해주는 단계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그 등록을 해준 게 잘 등록이 됐는지 확인해주는 3가지 단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횟수를 확인하는 이 함수가 있을 거고 횟수를 확인하려면 오디스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이슈의 어드레스랑 사인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인자값을 넣어서 이 이슈어가 몇 회에 잔여량이 남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있을 거고, 잔여량이 부족하면은 충전을 해줘야겠죠. 충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컨트랙트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CUSD로 충전을 해줄 거잖아요. 오디스 페이먼트에 내가 일정량의 CUSD를 보내는 걸 허가해줘 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토큰 컨트랙트를 정의하고 오디스 페이먼트 컨트랙트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 스테이블 컨트랙트에다가 얼로원스 요청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어가 오디스 컨트랙트 주소로 돈을 보내는 거를 허가를 해줘. 얼마만큼? 저는 일단 1센트 만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 허가를 해줘 라는 요청을 한 거고, 허가가 됐으면은 이 current allowance가 얼마만큼 허가가 됐냐를 나타내는 변수인데, 이게 1센트보다 부족하면은 증가를 시켜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이게 1센트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서야 오디스 컨트랙트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1센트의 CUSD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의해준 컨트랙트로 pay in CUSD 함수를 실행시킬 건데, 이 이슈어가 1센트만큼 낼 거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주고 한 번 더 잔여량을 체크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충전이 완료가 되면은 잔여량이 얼만큼입니다 라고 안내해주는 콘솔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잔여량을 확인을 했다면은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슈어가 있으면은 유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오디세이 요청해서 암호화를 시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이 요청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반환이 되게 되는데, 암호화된 변수들이겠죠. 그 중에 obfuscated identifier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자값으로 넣어주게 될 건데, 들어가는 인자값 중에 시간값도 있거든요. 저희 이슈어가 언제 이걸 암호화해서 등록을 하게 됐는지 이런 시간값도 저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값이랑 obfuscated identifier를 정의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거를 이 federated attestations 컨트랙트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랙트에다가 기본적으로 먼저 등록을 해주는 건데, register attestation as issuer라는 함수를 통해서 등록을 해줄 건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파이어와 주소 그리고 시간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와 컨트랙트가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컨트랙트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만약에 똑같은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같은 지갑 주소는 두 번은 등록은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번 등록해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복해서 나는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싶다 하면은 포스 요청을 통해서 일단은 이미 등록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등록된 게 있으면은 강제적으로 리보크 시킨 다음에 다시 등록을 시켜주는 제가 로직을 넣어둔 거고요. 그래서 등록이 잘 됐으면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아까 저희가 등록을 한 컨트랙트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인자값으로 저희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어떤 핸드폰 번호에 어떤 지갑 주소가 어떤 이슈어를 통해서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주는 함수이고요. 이제 이게 외부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자면은, 일단 쿼터를 확인하고 등록을 해줄 거예요. 등록을 해준 다음에 이게 잘 등록됐는지 조회를 할 거고요. 쿼터 8개인 거 확인했고, 1, 2, 3, 4 주소에 대해서 224 주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한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같은 주소를 두 번 등록해 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소를 두 번 등록을 시도를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로 등록을 해주는 함수를 인자값에 넣어주게 되면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리보크 하는 절차까지 수행이 될 거예요. 네, 삭제 요치 등록하게 됐고요. 성공적으로 삭제하고 등록을 해서 다시 한번 등록을 해준 모습이고요. 근데 또 하나의 핸드폰 주소에 대해서 두 가지 지갑 주소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1234 그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912D 지갑 주소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34에 대해서 일단 쿼터 한번 확인을 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은
네,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224도 등록이 돼 있고 912D도 등록이 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예시만 봐서는 사실상 핸드폰 번호를 인증하는 부분도 없고 지갑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핸드폰 주소를 넣고 임의의 지갑 주소를 넣으면은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노드 파이낸스에서 실제로 소셜 커넥트를 사용해서 제작한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보시면은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동을 할 거고요. 지갑을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 주소에 대해서 핸드폰 번호를 렐레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 OTP를 전송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소유한 핸드폰 번호인지, 그래서 이 핸드폰 번호가 가짜로 등록을 하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프론트엔드에서의 방어 로직을 통해서 실제로 있는 지갑 주소와 실제로 있는 핸드폰 번호를 연동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작성한 실제로 사용되는 핸드폰 소셜 커넥트 기능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